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는 프로토 총 10경기를 준비를 해왔고요. 10경기는 K리그와 분데스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경기력적인 부분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좀 픽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너에 나와 있듯이 추천인 띵크 입력 해주시면 가입하실 때 입력을 해주시면 10,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배당이 좋고 이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고정 댓글로 추천인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리그 경기고요. 수원삼성 대 전북현대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무승부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변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일단은 이 전북의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못한 부분, 반면에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북이 어쨌든 1위를 하고 있고 경기력에서는 좀 답답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꾸역승이라든지 이번 시즌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 그리고 수원 삼성이 이기기에는 수비적으로 봤을 때 전북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이 제공권에서 좀 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두 팀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전북과 울산이 두 팀 다 원정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두 팀 중에 한 팀은 좀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변이 나온다면 전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의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북이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수원과의 중원 싸움에서 좀 비등한 비슷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은 괜찮은데 결정력에선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언더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성남대 울산의 경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북 경기를 좀 이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성남의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이 지금 뭐 준효가 빠지고 나서부터, 준효가 있을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라인을 좀 내리는 팀들 상대로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전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골 차로 좀 꾸역승을 할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점 차의 꾸역승을 보고 성남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FC 서울 대 강원의 경기고요. 일단은 서울이 정배당을 받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변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은 서울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연승까지 가기에는 이 서울의 경기력이 압도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수비가 좀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압박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팀들 상대로 좀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빌드업 실수가 있기 때문에 강원이 지난 경기처럼 압박을 좀 타이트하게 한다면 저는 서울이 좀 빌드업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강원이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울 상대로 좀 강원이 좀 유난히 약한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좀 역배인데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역배로 오버를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서울의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강원 역시 수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서울과 비교했었을 때는 김영빈이나 아슐마토프, 임채민 같이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는 팀이라서 서울은 조영욱이라든지 아니면 나상호 같은 이런 역습을 노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서울이 득점할 가능성 역시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핸디캡 패배, 강원의 프랜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분데스리가 경기고요. 도르트문트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저는 좀 이변을 보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도르트문트와 프랑크푸르트를 비교했었을 때 최근에 경기력이 더 좋은 팀은 프랑크푸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상성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좀 유난히 약한 모습과 수비적으로 좀 결장 예정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경기력에서는 저는 프랑크푸르트가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런 상성과 이 수비진의 결장자가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이변으로 좀 무승부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역시 좀 이변으로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죠. 이 경기는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공격에 비해서. 그래서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핸디캡 패배, 프랑크푸르트의 프랜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샬케의 경기고요. 배당은 일단 레버쿠젠이 정배당을 받았죠. 저는 이 경기는 좀 크게 의심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레버쿠젠의 최근의 경기력과 그리고 최근의 전적들은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보츠 감독이 경질이 됐고요. 그리고 샬케는 지금 강등권을 탈출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력도 좋지 않고 수비도 불안하고 부상자도 너무 많은 상황이라 레버쿠젠의 경기력이 그다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성에서도 조금 앞서는 모습과 그리고 이 감독의 경질 그리고 레버쿠젠과 상대하는 팀이 샬케라는 점에서는 레버쿠젠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샬케의 수비가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이라서 레버쿠젠이 오랜만에 좀 대승을 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보츠 감독의 경질 버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디캡에선 말씀드렸다시피 경질 버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마이너스 1점 기준으로 레버쿠젠의 핸디캡 승, 마인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켈렌의 경기고요. 일단 볼프스부르크가 정배당을 받았고 저 역시도 일단은 볼프스부르크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의 승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켈렌이 전체적으로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나 세트피스 외에는 크게 기대가 되는 그런 팀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볼프스부르크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홈에서는 패배가 없는 팀이라서 이변이라면 무승부겠지만 상대팀이 켈렌이라서 이 경기를 무승부보다는 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프스부르크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좀 역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켈렌이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볼프스부르크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가끔씩 이렇게 라인을 좀 내리는 팀들 상대로 좀 답답한 경기력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꾸역승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핸디캡은 말씀드렸다시피 꾸역승의 느낌이 좀 드는 경기라서 볼프스부르크의 핸디캡 무승부 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 아르미니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은 마인츠가 정배당을 받았고 저 역시도 일단 이 경기는 이변 없이 마인츠의 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좀 무승부도 좀 고민이 되는 경기라서 이 경기는 좀 승무패 쪽보다는 언어버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아르미니는 도안 선수는 일단 출전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파비안 클로스가 결장자 명단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적으로 봤을 때 두 팀 다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더 뛰어난 팀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르미니보다는 마인츠가 공격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과 공격력은 훨씬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인츠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르미니는 파비안 클로스가 없는 부분,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 아르미니가 좀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을 좀 노리는 형태로 갈 텐데, 마인츠가 공격력은 좋지만 이런 역습이라든지 공간을 좀 노리는 모습, 그런 부분들과 중거리가 좀 좋고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 좀 좋은 상황인데, 아르미니가 좀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는 생각에 마인츠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호펜하임의 경기고요. 일단 호펜하임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호펜하임이 최근에 연패를 하고는 있지만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상성에선 좀 앞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으로 좀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변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우크스부르크가 호펜하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선 밀리지만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 반대로 호펜하임은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에서 호펜하임이 찬스는 많이 만들어내지만 결정력에 있어서 아쉬운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에서 좋은 팀이고 또 만만한 팀은 아니라는 생각에 이 경기는 호펜하임이 좀 많은 득점을 하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0대0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대0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 경기 좀 왜 오버가 정배인지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보자마자 좀 언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배당에서는 오버가 정배여서, 하지만 저는 뭐 제 생각대로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오기에는 호펜하임의 결정력이 좋지 않고 아우크스부르크의 최근의 경기력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역습이나 뭐 크로스,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이 좋지만 니더레츠너도 좀 출전할 가능성이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언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의 핸디캡 승, 프렌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경기부터는 새벽 경기여서 인플레이 게임에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미넨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패쪽, 해외배당에서는 승패 쪽.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두 팀의 맞대결이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과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미넨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라이프치히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은 라이프치히도 물론 앙헬리뇨라든지 이런 우파메카노 이런 선수들의 주축 자원들의 이런 전력 손실은 있지만 미넨은 레반도프스키가 없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넨이 좀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모습과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라이프치히가 좀 강하게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수비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역습 형태를 좀 노리는 모습으로 간다면 오히려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라이프치히의 승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5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넨이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좀 레반도프스키가 없는 부분이 좀 타격이 크지만 두 팀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두 팀의 득점력과 수비적으로 좀 역습에 취약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승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플라이부르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무 쪽으로 글라드바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좀 이변으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의 경기력을 보자면 글라드바흐보다는 프라이부르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글라드바흐는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경기 샬케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연패를 끊어냈긴 했지만 이 로제 감독이 도르트문트 오피셜 나오고 나서 이제 꼬꾸라지는 모습, 굉장히 좋지 않은 경기력과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글라드바흐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가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는 원정에서 좋지 않고 글라드바흐는 홈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 그리고 배당적으로 좀 글라드바흐가 낮은 정배당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승부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라드바흐가 최근에 수비적으로도 불안하고 프라이부르크도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은 아니라서 두 팀의 경기력과 결정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이 경기는 좀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글라드바흐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수원 삼성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은 성남의 패배, 3번은 FE서울의 핸디캡 패배, 4번은 도르트문트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5번은 레버쿠젠의 승, 6번은 볼프스부르크의 승, 7번은 마인츠의 언더, 8번은 아우크스부르크의 핸디캡 승리, 9번은 라이프치히의 오버, 10번은 글라드바흐의 오버,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경기 중에서 제가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픽입니다. 주력 픽이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르트문트의 오버, 두 번째는 라이프치히의 오버로 오버조업으로 가져와 봤고 좀 1.9배당으로 배당 자체는 좀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이제 도르트문트의 오버를 가져갔었을 때 1.37배당,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오버를 가져갔었을 때 1.45배당으로 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픽입니다. 부주력이지만 그래도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수원 삼성의 언더, 두 번째는 성남의 패배, 세 번째는 마인츠의 언더, 이렇게 조합을 가져와 봤고 4.4배당을 책정을 받았고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6.12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고배당 픽이고 좀 위험 부담이 높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시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고 따라오신다면 소액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FE서울의 무승부, 두 번째는 볼프스부르크의 핸디캡 무승부, 세 번째는 글라드바흐의 무승부로 무자비 형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의 배트맨과 인플레이 게임을 비교를 했었을 때 인플레이 게임에서 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픽을 제가 공유를 드렸는데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조합이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 픽들은 좀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경기에 대한 예측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